안녕하세요. 얘들 안녕. 다 오랜만이죠. 우리 온라인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에도 잘해줬듯이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같이 수업한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대답도 하고 쌤이랑 대화도 하고 선생님이 보여주는 자료들 보고 느낀 점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해요. 선생님 예전에 또 비밀이긴 하지만 별명이 여러분 유리겔라라고 하나요? 그 유리겔라를 본따서 만든 어떤 디지몬인가? 아무튼 그게 잠깐 별명이었던 적이 있는데 유리겔라가 또 초능력자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초능력자였던 적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멀리서 얘기하든 미래에서 얘기하든 다 조그맣게 얘기하든 쌤 다 들린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쌤 다 듣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잘 해봐요. 특히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배웠던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계속 배웠죠. 정의의 의미, 기준 그리고 다양한 사상가들 막 배웠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사회에 눈을 돌려서 직접 적용할 때예요. 부정의한 문제가 뭐가 있나? 내가 배운 이 정의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나? 그러려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이 우리 사회에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대체 뭔지, 원인이 뭔지 본 다음에 그럼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가 아니면 또 어떤 사회,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까지 하면 너무너무 멋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냐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아이고 어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요거 보니까 우리 행복 예전에 배웠었죠. 통합사의 제일 첫 단원 그렇지.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이라는 단원을 배웠었는데 통합사에 제일 처음에 왜 행복을 배울까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사회의 목적이, 공부의 목적이 행복에 있으니까 행복을 개개인마다 어떻게 규정 짓는지는 우리가 각자 다 다르고 그 만족도도 다르겠지만 내가 조금 더 나은 삶 또는 건강한 삶, 사회도 건강한 사회 어려운 사람들이 또는 힘든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 행복한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가 될지, 그 사회의 구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런 걸 배워보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행복을 제일 처음 배운 것 같아요. 그럼 요 행복에 대해서 국제 행복의 날이라는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거 말고도 UN 같이 국제 기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빈곤을 퇴치하기, 그리고 깨끗한 물, 뭐 위생 시설, 양질의 일자리, 경제 성장, 뭐 등등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배울 이게 나와요. 어떤 게 축소돼야 행복할까요? 우리 뒤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마저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우리 아까 써놨던 게 아직 있네. 여기 지금 보면 이 그래프가 뭐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평균 키가 175면 쌤이랑 얼추 비슷하네요. 평균 키 175인데 근데 이 키를 나타내는 그래프 같긴 한데 뭔가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0.01cm고 어떤 사람은 1227m래요. 우리 그런 사람 있나요? 쌤 알기론 제일 큰 사람이 중국에 있는 어쨌든 그 사람 또 1200m까지는 안 가거든. 이거 키를 나타낸 그래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래프죠? 그렇지. 관찰력 좋은 친구들은 다 찾은 것 같은데 소득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래요. 소득 행렬. 우리가 버는 그 돈, 소득을 키로 환산해서 이렇게 쭉 그 환산한 키를 줄을 지어 본 그래프인 건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게 느껴지나요?
0.01cm의 이 사람들은 이 평균 키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 너무나 많이 차이 나죠. 이 평균 키의 사람들의 발굽 정도나 보일까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렬의 3분의 2는 평균 키에도 미치지 못한대요. 반 이상의 수가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서 평균 키 미만의 사람들은 거인의 구두굽이나 겨우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평균 정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쭉 보면 이 사람의 발끝 정도에나 겨우 미치네요. 이거는 무엇을 나타낸 그래프일까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축소해야 된다고 얘기한 걸까요? 소득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고, 우리도 아까 봤듯이 키가 클수록 소득이 높고 대다수 사람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 그래프는 결국에 그렇죠. 소득 격차, 소득의 불평등, 경제의 불평등.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오늘은 불평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그래프에 등장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걸 노력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내가 내 능력, 업적 뭐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개발하고 노력을 해서 돈을 더 벌려는 노력도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이 생겨났듯이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생겨난 이러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도록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평등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찾아내보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정말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직접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한다면 너무너무 멋진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관련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사례를 찾거나 조사하는 과제를 냈는데요. 구글 폼이나 패들렛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여러분 참여해서 꼭 한번 해주세요. 우리 거기 출석 과제인 거 다들 알죠? 그리고 요 사회 공간 불평등 현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공간 불평등, 그리고 사회 불평등을 표현하는 계층의 양극화, 뭐 등등, 사회적 약자. 이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거 자체의 의미는 무엇일지도 한번 짚고 가봐야겠죠. 교과서는 189쪽이에요. 재산, 권력, 사회적 지위, 쾌적한 공간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지. 이거는 바로 사회적 자원이라고 있어요. 사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자원, 그치? 이루고 있는 것들, 돈, 권력, 지위, 공간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만큼 풍부하고 넘칠도록 많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이라고 봤을 때 교실에서도 일단 뭐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우리가 실장이나 부실장으로 둔다면 실장이나 부실장은 각 한 명뿐이죠. 나머지 친구들은 실장, 부실장의 지위와 권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쾌적한 공간, 우리 조금 있으면 히터를 틀 텐데 히터가 잘 들어오는 공간도 있을 수 있고요. 잘 받지 않는 공간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여기가 히터가 되게 잘 받아.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잘 볼 수 있는 곳도 한 이쯤, 햇빛이 잘 듣고 환기가 잘 되는 곳도 한 이쯤이야. 그럼 이 친구들은 쾌적한 공간을 차지하는 거겠죠. 우리 이게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다 똑같이 나눠질 수는 없어요. 당연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우리 그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인정해.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일부에게만 집중이 된다면 실장, 부실장에게 우리 학교에서 나눠주는 음식, 뭐 재산을 예를 든다면 성적, 그리고 뭐 선생님이 주시는 뭐 상점 또는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 자주 있는 뭐 진로 캠프나 행사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주어지고 이 공간도 이 친구들에게만 주어져.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사회에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사회에서도 특정 계층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돈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집, 거주 환경도 너무너무 좋고 사회에서도 굉장히 높은 대우를 받아. 이거 일부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 불평등 아닌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통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신분에 의해서 불평등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아까 계층 또는 지역 격차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생겨난대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부자들이 더 많은 뭐 직업이든 교육이든 의료든 거기에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점 사회가 극단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게 이거를 빈부격차라고도 하죠. 빈부격차랑 같은 뜻으로 양극화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 있는데 특정 지역, 특히 수도권에만 어떤 혜택들이 많이 주어지고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이런 공간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사회적 약자는 누가 있을지. 우리 교실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르다고 해서 또는 약하다고 해서 차별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볼 거고요. 이런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와 개인이 발전되지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발전을 위해 사회 및 공간 불평등의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조금 전에 봤던 그 사회 공간 불평등의 의미와 통합니다. 이런 자원들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이 서열화가 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서열화라는 건 뭐예요? 등수를 매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가장 높고 낮고 우리는 사실 개인이든 또는 집단이든 민주주의 이 자유 사회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적인 국가에 시민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의 차이야 존재할 수 있더라도 평등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평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직적인 것처럼 A라는 집단이 높고 B라는 집단은 그 밑에 낮고 그래서 뭐 A, B, C, D, 뭐 F 막 이런 식으로 서열화가 되어 있는 현상을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해요. 무엇 때문에 서열화가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돈, 권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러니까 점점 심화될 경우에는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지금 서열화되어 있는 아주 낮은 위치에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능력을 키우더라도 이 A의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왜 저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지? 나는 왜 불평등한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 나는 왜 더 좋은 상황에 위치하지 못하지? 이러한 박탈감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회 통합이라든지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점점 줄어들겠죠.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이 저해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로는 사회 계층의 양극화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양극화 현상 얘기했었죠. 사회가 점점 극단화가 되어 간다. 근데 그 극단은 아주 상위층이나 아주 하위층, 아주 부자거나 아주 가난한 빈부격차의 차이가 심화된다. 빈부격차의 차이가 심화된다는 뜻과 같다고 했죠.
이 의미를 살펴보면 사회 구성원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사회 계층 중 중간 계층이 줄어들고 상층과 하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사실 지금 계층이라는 게 없지만 뭐 지위나 경제적인 걸로 만약에 계층을 우리가 그 원선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피라미드 모양? 아니면 뭐 거꾸로 된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항아리 같은 모양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거를 우리가 상, 중, 하 이렇게 나눈다면 1, 2, 3, 4번 중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2, 3, 4. 이 양극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몇 번인 것 같아요? 3번.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요거예요. 하지만 이 경제적인 격차가 점점 심해져서 중산층은 줄어들고 하층 그리고 상층이 늘어나고 있대. 심지어 이 상층의 수는 아주 작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가진 소득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더한 것보다 얘네가 훨씬 더 높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재산과 소득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인 격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경제적인 격차가 있으면 어디로 연결이 돼요? 그렇지. 교육으로도 연결이 되고 주거, 집, 여가, 취미생활, 의료 이런 것들 다양한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돈이 어떻든 집안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능력이 뛰어나면 또는 내가 열심히 하면 업적을 많이 쌓으면 내가 사회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어.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에 가서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지금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의사라든지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사회 이동, 계층 이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원래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 안 된다는 이 상위층 사람은 계속 상위층, 하위층 사람은 계속 하위층 딱 막혀 있다라고 해서 폐쇄적인 사회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회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층 간 갈등으로 막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회 발전의 동력이 줄어들고 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된다라고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관련된 사례 우리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가요? 지금 노상 아련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련한다는 말은 언제 써요? 맞아. 임금님을 뵙습니다. 아련합니다. 이런 말 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말을 타고 있고 이 사람은 꼿꼿하게 막 이렇게 서 있고 이 사람은 어깨가 막 땅에 닿을 만큼 얘기해. 너희도 친구들 인사할 때 이렇게 막 머리 박으면서 인사하나요? 그렇지 않죠. 선생님 볼 때도 그렇게 하나요? 쌤이 여러분들한텐? 그렇지 않아. 조선 후기의 생활은 어땠길래 이렇게 인사를 하죠? 신분제도가 있었구나. 신분제도에 따른 사회적 격차가 있었구나. 사회 계층의 차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거를 잘 보여주는 영화나 드라마들은 워낙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 설국열차라고 하나요? 지금 봉준호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감독이 설국열차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만든 건데 열차가 이렇게 있을 때 열차의 꼬리칸에는 가장 낮은 등급,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등급, 그리고 가장 위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 열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1등급 칸, 2등급 칸 막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너무나 눈에 띄는 계급을 보여주고 풍자하는 영화고요. 우리 조선시대랑 관련돼서는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 아나요? 아니면 임금은 다들 배웠죠. 역시 대호쌤이랑 잘 배웠을 텐데 그 광해를 의 소재를 이용해서 그
그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었죠. 광해라는 영화. 그리고 드라마도 왕이 된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왕이 아파요. 그래서 왕을 잠깐 대신해서 정보를 맡길 사람이 어디 없을까? 근데 우연히 똑같이 생긴 광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대를 잘 훈련을 시켜서 임금의 역할을 대신하게끔 하는데요. 이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보면 이 신분의 차이도 정말 명확하게 느껴지고요.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광대라고 할지라도 같은 인간이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갸륵하고 그리고 대신들을 대하는 관계가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달라서 조금 서투른 면이 있을지라도 임금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신분의 차이는 과연 존재하는 걸까? 필요한 걸까? 이런 물음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요 신분의 차이도 하나의 예라고 줄 수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신분제가 남아있는 국가가 어디 있을까? 계산제가 남아있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있을 거고 또 법적으로 폐지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것도 있겠네요. 여기 보면 불가촉, 찬미, 수드라, 바이샤 점점 표정이랑 얼굴 색이랑 그리고 뭐 옷 모양 같은 것도 달라지죠. 돼지만 또 못한 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 막 브라만께 잘 전해주시오 막 이런 말 나오죠. 이런 신분제도 카스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 계층, 뭐 집단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영화인 알라딘에서도 그런 신분 계층의 차이가 보여지죠. 알라딘의 신분의 차이도 있고요. 자스민이 부른 노래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 노래의 내용도 내가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난 대항할래 라는 내용의 주제도 담겨 있죠. 그리고 요거는 190쪽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과제할 때 이거 한번 분석해봐, 간단히 분석해봐 라고 제시해주기도 했는데요. 아버지 직업에 따른 자녀의 직업. 물론 아버지가 운동을 너무 잘해. 그럼 그 피를 물려받아서 나도 운동을 잘하고 아버지가 공부를 하는 관련된 직업이야. 그럼 어릴 때부터 나도 공부를 하는 게 익숙해져서 관련된 직업을 얻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 이상으로 아버지가 단순 노무직에 근무를 했다면, 관리 전문직에 근무를 했다면, 자식은 관리 전문직에 일할 확률이 이렇게 42%, 여기는 14%. 물론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가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게 대체 뭘까? 우리 낙하산이라는 거 들어봤죠? 선생님 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저 선생님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셨는데 왜 큰 징계를 받지 않을까? 저 사람 이사님이랑 가까운 사람이래 막 이런 소문도 돌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 그럴까? 직업이 대물림되는 거 아닐까? 소득 분위에 따른 교육비는 경제적 격차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까? 교육비 지출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위 20%는 6만 6천 원, 상위 20%는 52만 원.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심지어 건강의 차이까지 영향을 미칠까?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라고 할지라도 얘들아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단 1%라도 건강할 확률이 암에 걸렸을 때 생존할 확률이 다르다는 건 정말 큰 문제 아니야? 그치?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선생님 지난번 중간고사 범위 때도 이 드라마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 해나 말고도 다양한 가족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아빠는 어릴 때 정말 정말 가난하고 열악하게 자랐대.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밑에 두고 자기는 정말 진짜 이 악물고 버티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가난하게 살지 않으리라.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등등 노력을 해서 나는 대통령이 되리라 라는 일념하에 지금 이 피라미드, 나는 가장 밑에 있었지만 나는 여기까지 올라왔다. 너 모의고사 성적이 이게 뭐냐? 내신 성적이 이게 뭐냐? 너도 지금 여기 피라미드 끝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는 우리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는 게, 계층의 차이라는 게, 소득의 격차라는 게, 그리고 그 직업의 대물림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정말 이 아빠가 아이한테 집착을 해요. 요 동희 친구 여러분들 많이 알죠? 많은 드라마, 웹드라마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쌍둥이 친구도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우리 수업 끝날 때 지금 또 보여줄게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큰 상을 받았던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 정말 전 세계적인 공감과 어떤 찬사 같은 걸 받았잖아요. 그런 이유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를 생각하게 되는 대목인데요. 아까 설국열차라는 영화는 수평적인 관점에서 계급을 나누는 걸 보여줬다면 이 영화는 수직적인 위치에서 차이를 보여줘요. 여기 지금 쌤 가지고 온 외국에서 만든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를 보면 조금 더 잘 보이는데 특정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면 이 가족들은 수직적인 차이를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일단 요 송강호의 가족들은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여정네 가족은 일단 높은 언덕 위에 살고 있고 그 언덕에서도 굉장히 높은 층, 물론 지하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높은 층에 있는 여기 언덕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가 왔을 때도 송강호의 가족들은 이렇게 빗물에 다 침수가 되어서 빗물을 퍼내고 근처 학교 강당에 가서 잠을 자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 조여정네 가족에서는 이 어린 아이가 비가 오니까 밖에서 인디언 놀이 같은 걸 한다고 캠프를 켜놓고 막 노는 거를 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특히 요 빈부격차 또는 소득의 차이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기 좋은 영화였었죠. 그리고 가버나움이란 영화는 여러분들 한번 꼭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난민에 대해서 아나요? 아마 그런 사진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해변에 동글동글하게 너무 귀여운 한 많아도 3살 정도 된 아이가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는 사진일 텐데요. 근데 그게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아이가 죽은 모습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난민이 된 사람들이 있지만 전쟁 난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라도 잃고 당장 내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내가 국가의 보호 아래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기조차 어려운 사람들, 떠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 나오는 주인공의 나이는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요. 지구 어디에선가는 진짜 더 멋있고 더 비싸고 더 폼나는 차, 집 또는 뭐 명품, 가방, 시계 이런 것들을 사는데 힘을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살 돈, 집, 음식, 가족조차 내가 누리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버나움의 주인공을 보면서 선생님도 마음이 되게 아팠었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처럼 사회에서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해요. 사회 불평등 현상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에요. 이거에 대한 예시로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뭐 소상공인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수업을 하면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가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고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해요. 만나서 얘기하면 다양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요즘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는 이런 온라인 수업 때는 상호 대화를 하는 그런 소통이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우리가 뭐 대기업 임원 비율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비율이나 또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뭐 회사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들, 사회적 통념, 편견 또는 그런 실제 수치나 통계 이런 걸 봤을 때 사회적으로 어쨌든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약자가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끌어내줘야 되는 건 필요하니까요. 우리 이러한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요. 우린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는 신분차별, 인종차별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바뀌기까지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이 참여해서 봅시다. 그럼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사회적 약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차별, 교실에서 뭐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장애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특정 어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또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하는 이유는 선입견 때문이다. 편견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적 환경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당연히 내가 사회적 약자라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승진할 수 없지? 또는 나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려야 되는데 왜 나의 인권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또는 차별을 받지?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커져요. 그래서 사회통합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자체로도 기본적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그 자체로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예전에 교과서에 나왔던 표현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해서 수정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줬네요. 앉은뱅이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팔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나 아니면 사파에서 남성 중심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줬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선생님은 서울시가 변경한 차별적 행정 용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말들로는 뭐 결손 가족, 우리 가족이라는 게 결여되어 있는 형태가 있나요? 가족은 함께 살고 같이 감정을 교류하고 같은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면 가족이라고 우리는 불리는데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모양이 다를 뿐. 그래서 우리는 한부모 가족이다, 조손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부, 편모가 아닌 그냥 한부모다. 그리고 학부형이 아닌 학부 부모의 역할에 중점을 둔 거죠. 그래서 뭐 정상인이 아닌 정상인, 비정상인이 어딨냐.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장애인으로 표시를 하자라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선생님 작년에 봤던 캠페인이에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추우니까 장갑 끼고 다닐 거잖아요. 근데 요 장갑 중에 왜 벙어리 장갑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근데 이 벙어리라는 표현도 장애인을 폄하시키는 표현이다 라고 해서 고쳐부르자라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손을 모아서 끼는 장갑이라고 해서 손모아 장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너무 이름도 예쁘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손모아 장갑이라고 부릅시다. 근데 또 어릴 때부터 벙어리 장갑이라고 불리던 게 너무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게 고쳐지는 게 힘들었는데 나름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인 전소미 이 사랑스러운 친구도 어릴 때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외모가 좀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를 TV에 나와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그런 것들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리천장이에요.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18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유리천장이라는 게 뭐냐면 꼭 여성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특정 소수자든 사회적 약자들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노력을 했는데 왜 상층부로는 올라가지 못할까? 승진을 하지 못할까? 조직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왜 우리들의 소수자나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는 것 같아. 유리천장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2009년의 기준인데요. 임원의 비율이 2% 그리고 관리직의 비율이 12% 정도 있대요. 물론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또는 능력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죠.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남학생 반이든 여학생 반이든 어떤 특정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성향의 차이나 개개인의 아니면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건 있긴 하지만 특정 성별이 임원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관리직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편견이나 관례 같은 것들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할당제라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교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남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정 성별의 65% 초과 불가, 70% 초과 불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여학생들의 수시 입결이랑 남학생들 수시 입결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들한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원하는 친구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성비 불균형이 되고 있는 것들을 맞추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들 또는 우리 사회가 묵인하고 있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뭐냐면 아까 유리천장이라고 얘기했듯이 외국에서 말하는 천장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여러분 천장이 영어로 뭐예요? 그지? 실링이지. 그리고 대나무는 영어로 뭐예요? 그래서 뱀부 실링이라고 해서 대나무 천장. 이건 뭐를 표현한 걸까요? 맞아. 동양인들이 외국에서 차별받기 때문에 아까 여기 했던 기업의 조직 상층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깨트릴 수 없는 머리 위의 장벽.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되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공간 불평등 알아볼 건데요. 공간 불평등 현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포항이니까 바다를 볼 수 있고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해양수 산업이 발달했고 내륙 지방은 뭐가 발달했고 이런 차이야 당연히 있지만 정말 특정 지역에만 많은 혜택이 있거나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높거나 그 외의 지역은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공간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느껴본 적 없나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쌤이랑 조금 더 볼 거지만 우리가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켜야 돼. 그러려면 균형적으로 천천히 골고루 발달하기보다는 얘네 딱 골라가지고 우리 효율적으로 이게 너희들 말로 몰빵이라고 하죠. 우리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성장 거점 개발을 하자라는 정책으로 우리가 성장을 했었거든요. 이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공간 불평등이 심화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 불평등이 그냥 공간의 차이만 놓는 거냐?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제 친구들 보면 연기학원 다닌다고 대구 가고 모델 준비한다고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쌤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
지역별로 뭐 입결의 차이라든지 또 문화, 콘서트 가려면 힘들죠. 의료도 차이가 있을까? 우리 대학병원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알죠. 이런 전반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이것 또한 정의로운 사회 통합을 저해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면 특정 지역만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다른 지역은 낙후돼 있다면 안정적인 국가 발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을 전국 분포로 살펴보았을 때 수도권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서울 주요 자치구별 일반고 서울대 입학수를 보면 강남구 이 서울 안에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 서울 일반고 출신 서울대 입학생 중에 강남구 3구의 출신 비율을 보세요. 50% 가까이. 이렇게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예술 활동. 요거는 정말 예술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선생님 선배들 중에서도 나는 서울에 갈 거야. 서울에서 꼭 임용을 칠 거야. 라고 했던 선배 중에 2명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갔거든요. 나는 뮤지컬이 너무 좋아.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선배네. 방탄소년단 너무 좋아해서 공연을 많이 보고 싶대. 가까운 데서. 그리고 공연이든 뭐든 서울에 있으면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지역별 예술활동 수준 보세요. 서울은 거의 2만에 가까이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돌아다녔던 짤 중에 이런 짤도 있었죠. 이런 공간 불평등 현상 문제 아닌가요? 그죠? 이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이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그리고 도시와 촌락의 격차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교과서 191쪽에 보면 요 자료가 나와요. 요거는 국내 총 생산에서 광역 경제권별 총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 아까 우리 소득을 키로 보여줬듯이 요거는 소득을 땅 넓이로 꼭 표현해서 보여준 거예요. 뭐야, 이렇게 보니까 수도권이 완전히 어마어마하죠. 우리 강원도 원래 엄청 큰데 지금 2%밖에 차지하지 못하죠. 이런 이유는 왜 일어날까? 수도권 중심의 성장 거점 개발로 발생했다. 성장 거점 개발이라는 거는 아까 쌤 얘기했었죠.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 수도권이 아무래도 뭐 청와대도 있고 뭐 다양한 회사들도 많고 하니까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그래서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에 따른 성장 이익을 다른 지역으로 좀 파급해보자라고 하는 게 딱 하나의 지역을 거점으로 딱 두고 파급 효과를 예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경북으로 치면 뭐 대구, 부산 이렇듯이. 근데 이렇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만 점점 많이 개발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 거점 개발이 아닌 균형 개발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이 정체 지역이나 낙후 지역에 투자해서 지역의 개발을 통한 이익을 고루 나누고 발전 격차를 줄이려는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이 유입돼서 크게 성장하고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된다는 문제점 볼 수 있고요. 도시와 촌락의 격차. 도시 지역은 우리 왜 옛날 소설 같은 거 보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 서울에 일할 때도 느꼈지만 서울에 토박이인 사람들은 40%도 안 돼. 계속 도시로 사람들은 이동을 하게 되죠. 인구도 들어가고 산업도 들어가고 편의시설들도 집중되고 점점 확대돼요. 하지만 촌락 지역은 지속적인 유출, 지역 경제 침체, 도시 근로자와 소득 격차가 일어나요. 이런 문제점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거랑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해줄 과제를 안내해 줄게요. 쌤 구글 폼에 교과서 190, 191쪽에 나와 있는 과제를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한번 적어봐라 라고 했는데요. 요거를 하면 너무너무 좋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관련된 사례,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사례들처럼
그런 걸 찾아서 여기 패들렛 주소도 올려놨거든요. 여기다가 요 플러스 동그라미 요거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여기에 추가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자기 이름, 학번 밝혀서 올려주면 선생님이 체크해 놓을게요. 그리고 오늘 또 과제 잘해준 친구들은 선생님의 그 응원과 격려와 더불어 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한 수치로 상점을 드릴 테니 우리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우리 아까 봤던 그 피라미드. 다음 시간은 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하면 깨트릴 수 있을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 아들이 지구는 둥근데 왜 피라미드야? 이러면서 집어 던지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 우리 같이 보면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엘사가 얘기했듯이 주토피아의 아이들이 노래를 했듯이 그리고 미녀와 야수든 알라딘이든 이 디즈니라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는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불평등, 잘못된 것들에 맞서서 노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월화수에 만나네요. 청소해야 되니까 밥 두둑히 먹고 잠 푹 자고 우리 그때 또 만나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고 안녕. 고생했어요.